나는 박미선. 올해로 결혼 20년 차, 10대 사춘기 아들, 딸을 둔 평범한 주부다. 남편 김철수는 밖에서는 젠틀한 김 부장으로 통한다. 회사에서는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상사에게는 신뢰받는 유능한 직장인이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우리 가족만 아는 욕쟁이 김철수다. 그의 욕은 단순한 젠장이나 빌어먹을 수준이 아니다. 마치 예술가처럼 상황에 맞는 기상천외한 욕을 창조해낸다. 예를 들어 아침에 늦잠을 자서 출근길이 막히면 "아, 이놈의 도로가 오늘 아침에 똥을 쌌나? 왜 이렇게 막혀?" 라고 외친다. 밥이 조금만 타도 "야, 이 밥이 오늘 아침에 지옥을 보고 왔나? 왜 이렇게 시커매?" 라고 소리친다. 그의 욕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을 파고들었다. 남편의 욕설은 주로 세 가지 상황에서 터져나왔다. 내가 국을 끓이다가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 "야, 이 국이 오늘 염전에서 목욕하고 왔냐? 왜 이렇게 짜?" 라고 소리친다. 딸이 시험에서 90점을 맞아도 "야, 100점 맞으라고 했지 90점 맞으라고 했냐? 내 점수가 오늘 아침에 똥을 쌌나? 왜 이렇게 모자라?" 라고 욕을 퍼붓는다. 그의 욕은 마치 화산 폭발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남편은 자신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아침에 늦잠을 자서 지각하면 "야, 너 왜 나 안 깨웠어? 내 알람 시계가 오늘 아침에 뇌출혈로 쓰러졌냐? 왜 안 울려?" 라고 나에게 화를 냈다. 주차장에서 차를 긁어도 "야, 이놈의 차가 오늘 아침에 눈을 감고 왔나? 왜 이렇게 긁혀?" 라고 차에게 욕을 했다. 그의 욕은 항상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향해 있었고 그 화살의 끝은 늘 우리 가족에게 돌아왔다. 남편은 욕을 하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병에 걸린 것 같았다. TV를 보다가도 "야, 이놈의 드라마가 오늘 아침에 정신을 놨나? 왜 이렇게 재미없어?" 라고 혼잣말을 했다. 심지어 잠꼬대로도 욕을 했다. 한 번은 "야, 이놈의 꿈이 오늘 아침에 똥을 쌌나? 왜 이렇게 엉망이야?" 라고 잠꼬대를 해서 온 가족이 웃다 울었다. 그의 욕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남편의 욕설은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처음에는 그냥 성격이 저렇구나 하고 넘겼지만 20년 동안 매일같이 듣는 욕설은 나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다. 마치 욕설의 항아리에 갇힌 것처럼 나의 모든 감정은 억눌려 있었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며 울면서 집에 왔다. 남편은 아들에게 "야, 이놈의 자식이 오늘 아침에 깡통을 차고 왔냐?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친구한테 맞고 다니게." 라고 욕을 했다.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울음을 멈추고 남편을 멍하니 바라봤다. 나는 아들을 안고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애한테 왜 그래? 애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남편은 나에게도 욕을 했다. "야, 이 여자가 오늘 아침에 뇌를 놓고 왔나?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남편에게 소리쳤다. 당신은 왜 항상 욕만 해? 당신은 욕을 하지 않으면 말을 못해." 남편은 나의 외침에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바로 "야, 이 여자가 오늘 아침에 미쳤나?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라고 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나의 외침은 남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나는 무력감을 느꼈다. 남편의 욕설은 우리 가족에게 전염되기 시작했다. 아들은 친구들과 싸울 때 남편처럼 욕을 하기 시작했고 딸은 아빠의 욕설을 따라하며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아이들의 행동을 보며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아이들도 남편처럼 될 거야. 나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당신 욕을 따라하기 시작했어. 당신의 욕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 제발 욕 좀 그만해줘." 남편은 나의 말을 비웃었다. "야, 이 여자가 오늘 아침에 헛소리를 하고 왔나? 왜 이렇게 오버해?
내가 욕을 좀 한다고 애들이 뭘 배워. 그는 나의 진심을 비웃었고 나는 절망했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이 욕을 할 때마다 나는 당신에게 벌금을 부과할 거야. 욕 한마디에 100원씩.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남편은 나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야, 이 여자가 오늘 아침에 돈에 미쳤나?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해? 내가 욕을 좀 한다고 돈을 내라고. 웃기지도 않네. 나는 남편의 비웃음에도 굴하지 않았다. 나는 거실 한쪽에 욕설 항아리를 만들었다. 남편이 욕을 할 때마다 나는 100원짜리 동전을 항아리에 넣었다. 남편은 나의 행동을 비웃었지만 나는 묵묵히 동전을 넣었다. 남편은 나의 욕설 항아리를 비웃었다. 그는 야, 이 여자가 오늘 아침에 정신을 놨나? 왜 이렇게 촌스러운 짓을 해? 라고 욕을 하며 동전을 넣었다. 나는 그의 욕설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동전을 넣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욕설 항아리는 점점 채워졌다. 남편은 여전히 욕을 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욕설에 상처받지 않았다. 오히려 오늘 아침에 100원 벌었네 라고 생각하며 웃었다. 나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고 나의 자존감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 야, 이놈의 회사가 오늘 아침에 망했나?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라고 욕을 했다. 나는 웃으며 100원짜리 동전을 항아리에 넣었다. 남편은 나의 웃음에 당황했다. 야, 이 여자가 오늘 아침에 미쳤나? 왜 이렇게 웃어?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이 욕을 할 때마다 나는 행복해져. 당신의 욕이 나의 희망이 되고 있어. 남편은 나의 말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나의 욕설 항아리를 보며 야, 이놈의 항아리가 오늘 아침에 복권을 맞았나? 왜 이렇게 무거워? 라고 욕을 했다. 나는 그의 욕설에 또다시 100원짜리 동전을 넣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욕설에 짓눌려 살지 않는다. 나는 나의 욕설 항아리를 보며 웃는다. 나의 항아리는 이제 단순한 동전 항아리가 아니다. 나의 희망, 나의 자유, 그리고 나의 반격이 담겨있는 욕망의 항아리다. 나는 이 항아리를 가득 채워 남편에게 통쾌한 복수를 할 것이다. 나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욕설 항아리는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남편의 욕설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족쇄가 아니었다. 오히려 나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나는 남편이 욕을 할 때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아싸, 오늘 아침에 500원 벌었네. 남편은 나의 변화에 당황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의 욕설에 눈치를 보며 시무룩해졌을 내가 이제는 해맑게 웃으며 동전을 넣고 있으니 말이다. 그는 야, 이 여자가 오늘 아침에 미쳤나? 왜 이렇게 웃어? 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고마워요, 여보. 덕분에 오늘 점심은 맛있는 걸로 먹을 수 있겠네요. 라고 답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졌다. 욕설 항아리가 어느 정도 채워지자 나는 그 돈으로 나만의 작은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나의 행동을 보며 분노했다. 남편이 야, 이놈의 커피가 오늘 아침에 똥을 쌌나?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라고 욕을 하면 나는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그 돈으로 동네에서 가장 비싼 카페의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남편은 야, 이 여자가 오늘 아침에 커피에 미쳤나? 왜 이렇게 비싼 걸 마셔? 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여보 덕분에 마시는 건데 왜 그래요? 라고 답하며 웃었다. 남편이 야, 이놈의 립스틱이 오늘 아침에 벼락을 맞았나? 왜 이렇게 색깔이 촌스러워? 라고 욕을 하면 나는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그 돈으로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명품 립스틱을 샀다. 남편은 야, 이 여자가 오늘 아침에 돈이 썩어나나? 왜 이렇게 비싼 걸 사? 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여보가 욕을 많이 해서 샀어요. 라고 답하며 립스틱을 발랐다. 남편이 야, 이놈의 어깨가 오늘 아침에 돌덩이가 됐나? 왜 이렇게 무거워? 라고 욕을 하면 나는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그 돈으로 마사지숍에 가서 전신 마사지를 받았다.
남편은 야, 이 여자가 오늘 아침에 돈이 남아도나 왜 이렇게 돈을 써? 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여보 덕분에 피로가 싹 풀렸어요. 라고 답하며 웃었다. 남편은 나의 행동에 점점 더 분노했다. 그의 욕설은 더욱 심해졌고 나의 욕설 항아리는 더욱 빠르게 채워졌다. 남편은 자신의 욕설이 나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그의 욕설은 이제 나에게는 행복의 주문이 되었다. 욕설의 전염, 남편의 멘탈 붕괴. 나는 남편의 욕설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욕을 할 때마다 나는 휴대폰으로 그의 욕설을 녹음했다. 남편은 나의 행동을 비웃었다. 야, 이 여자가 오늘 아침에 미쳤나? 왜 이렇게 녹음을 해? 나는 남편의 욕설을 편집하여 그의 휴대폰 알람 소리로 설정했다. 아침에 남편의 휴대폰에서 야, 이놈의 알람이 오늘 아침에 똥을 쌌나? 왜 이렇게 안 울려? 라는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남편은 경악했다. 그는 야, 이 여자가 오늘 아침에 내 휴대폰에 귀신을 씌웠나?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 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여보 목소리인데 왜 그래요? 라고 답하며 웃었다. 나는 남편의 욕설을 이용한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다. 나는 남편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남편은 야, 이 여자가 오늘 아침에 정신을 놨나? 왜 이렇게 오버해? 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여보의 생일인데 성대하게 해줘야죠. 라고 답하며 웃었다. 생일 파티에는 남편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다. 남편은 젠틀한 김 부장으로 변신하여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남편의 모습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남편의 생일 케이크를 들고 나왔다. 케이크 위에는 욕쟁이 남편 생일 축하해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남편은 나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사람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의 생일을 축하하며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나는 준비한 휴대폰을 켰다. 휴대폰에서는 남편의 욕설이 흘러나왔다. 야, 이놈의 케이크가 오늘 아침에 똥을 쌌나?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야, 이놈의 선물이 오늘 아침에 깡통을 차고 왔나? 왜 이렇게 촌스러워? 남편의 욕설이 파티장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배를 잡고 웃었다. 남편의 얼굴은 빨개졌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젠틀한 김 부장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의 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남편은 나를 노려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굴욕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당신의 욕설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해. 당신의 욕설은 이제 나의 행복이 될 거야. 남편은 나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를 보며 웃었다. 나의 반격은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나의 욕망의 항아리가 넘치는 순간 욕쟁이 남편의 지옥이 시작된다. 남편 김철수의 생일 파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날이 되었다. 젠틀한 김 부장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나는 그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었다. 그의 욕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파티가 끝난 후 남편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욕설 항아리를 가져왔다. 항아리에는 6개월간 차곡차곡 모은 100원짜리 동전이 가득했다. 여보,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은 대답 없이 고개만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상실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항아리를 통째로 남편 앞에 놓았다. 여보, 당신이 욕을 할 때마다 나는 이 동전을 넣었어. 당신의 욕 한마디에 100원씩 6개월 동안 모은 돈이야. 나는 항아리 뚜껑을 열고 그가 직접 동전들을 세어보게 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세기 시작했다. 동전 소리가 짤랑거릴 때마다 지난 6개월간 그가 뱉었던 욕설의 순간들이 떠올랐다. 거실이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아이들마저 숨을 죽이고 아빠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동전을 다 센 남편의 얼굴은 희고 창백했다. 이게 다 내 욕값이라고.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응. 정확히 254만 3천 원이야. 생각보다 많지? 나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남편은 자신의 욕설이 이렇게나 큰 금액이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듯 했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 돈으로 내가 아주 특별한 걸 하려고 해. 남편은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늘 집에나 있지. 어딜 가려고 해. 라고. 욕을 할 때마다 나는 이 돈으로 언젠가 혼자 여행을 가리라 다짐했었어.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이룰 거야. 나는 가방에서 비행기 티켓을 꺼냈다. 여보, 나 다음 주에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다녀올게. 내 첫 혼자 여행이야. 남편은 경악했다. 야, 이 여자가 오늘 아침에 정신을 놨나? 왜 이렇게 큰 돈을 써? 그리고 혼자 간다고. 여보, 이 돈은 당신이 준 선물이야. 당신의 욕설이 나의 희망이 된 거지. 그리고 혼자 가야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거든. 나는 통쾌하게 웃었다. 다음 날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섰다. 나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을 지켜줘. 그리고 6개월 동안 내가 느꼈던 자유를 당신도 느껴봐.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단 한 번이라도 욕을 한다면 나는 당신을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남편은 나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다. 나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6개월간의 고통이 끝나는 순간 나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었다. 나는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떠났다. 여행 내내 나는 남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처음에는 야, 이 여자가 어디 갔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라는 욕이 담긴 문자가 왔다. 하지만 며칠 후 남편의 문자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없는 집은 너무 넓고 쓸쓸해. 당신이 왜 그동안 그렇게 웃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여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미안해. 여보, 오늘 아들이 숙제를 엉망으로 해왔어. 그런데 내가 욕을 하지 않고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고 말했어. 아이가 날 보며 웃더라. 당신한테 배운 거야. 고마워, 여보. 나는 남편의 문자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나의 부재 속에서 내가 겪었던 외로움과 고통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욕을 하지 않았고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한 달 후 나는 환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과 아이들은 현관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나를 꼭 안아주었다. 여보, 정말 미안했어.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나에게 준 욕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아. 당신이 나에게 준 돈으로 나는 나의 자유를 찾았고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찾았어.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그 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다. 남편은 더 이상 욕을 하지 않았다. 그는 아침에 출근할 때도 여보, 좋은 하루 보내. 라고 말했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여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었다. 그는 이제 욕쟁이 김 부장이 아닌 젠틀한 김 부장이었다. 나의 욕설 항아리는 더 이상 동전이 아닌 가족의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다. 나의 고통을 통해 나의 행복을 찾고 나의 남편에게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해준 유쾌하고 행복한 기적이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욕쟁이 남편한테 고통당하던 박미선 씨가 통쾌하며 복수하는 이막장 드라마 어떠셨습니까?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셨습니까? 혹시 지금 당신의 인생도 막장 드라마처럼 느껴지십니까? 힘들고 지칠 때 박미선 씨처럼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행복으로 바꿔보세요. 당신의 인생도 충분히 사이다 결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이 당신에게 나도 할 수 있다 는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하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이 통쾌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이 땅의 모든 박미선 씨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통쾌한 인생을 위해 함께해요. 감사합니다.